이번 시간에는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과 2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선 이 부분은 민족말살 통치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자, 우선 2차 세계대전은 당시에 경제적인 극심한 경제위기였던 대공황과 그리고 극단적인 이념이죠. 전체주의의 등장이 그 배경이 되었다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대공황이 왜 발생했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특히 경제면의 면에서 주목해야 될 게,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업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생산에 대한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것이 극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대공황은 처음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극심한 경제 위기로 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극복 방안이 되겠죠. 경제 블록 체제와 수정 자본주의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 경제 블록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자국과 특히 식민지, 영국 같은 나라 식민지가 많았죠. 이런 나라들을 묶어서 자국에 남아도는 생산품을 팔고 그것을 또 하는 이런 말 그대로 보호무역, 자기들끼리만이 하는 거죠. 이걸 블록 경제라고 했고요. 한편 미국은 기존의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국가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된 정책을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우선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기업에 문제 있는 것을. 그리고 특히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소비를 만들어냄으로써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았던 나라들에서는 극단적인 주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각각 등장합니다. 이 전체주의는 개인이란 존재를 민족이나 국가에 종속된 존재,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상으로서,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쟁을 통한 해외 시장의 확보를 통해서 자국의 이러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고, 그것이 결국엔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속에서 자국의 이제 침략 전쟁이 확대가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우선 1931년에 만주의 침략을 시작으로 해서 37년에 중일 전쟁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나중에 미국과의 갈등을 맺으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됐던 사건, 진주만 기습 공격 작전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은 곧장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시기와 맞물려서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민족 말살 통치기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황국 신민화를 들 수 있죠. 천황에 충직한 신하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그 대표적인 정책 6가지 체크했었는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해서 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황국 신민화 정책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 시기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자면 우선 대공황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나아갑니다. 기존의 1920년대가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서 식량의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193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의 값싼 노동력과 지하 자원을 수탈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북부 지방이 중심이 돼서 공업화가 추진이 됩니다. 자, 특히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서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을 키우게 함으로써 하는 남면 분양 정책이 추진됐고요. 무엇보다도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을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그러한 기지로서의 병참 기유화 정책이 이 시기에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전시체제에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이름하여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에
바탕으로 해서 지원병제가 실시가 되고, 특히 징병, 그리고 노동력을 강제로 국가가 가져가는 징용, 여성의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한 여자정신 근로령,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성노예로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부족한 물자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 민간에게서도 쇠붙이 등을 공출하거나 국가에서 가져가는 걸 공출이라고 해요. 쌀을 공출하는 그런 형태로도 이 시기에 정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